예, 안녕하세요. 예, 전편에서 이 동양인과 서양인은 서로 비주얼이 다르니까 인간으로서 느끼는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서양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조각 작품도 많이 남겼어요. 아마 스스로 인간이 삼라만상 중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매칭 사이트 얘기를 했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머리 색깔, 눈 색깔도 밝힌다. 그런 얘기도 했죠. 어쨌든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을 볼 때 예를 들자면 한국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서로 구별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사람 얼굴이 구별이 안 돼요. 그거는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vice versa 영어로 하면요. 서양 사람들을 볼 때 이 색깔도 구별하면 상당히 그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동양 사람들은 그 사람 얼굴을 볼 때 색깔도 구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볼 때, 서양 사람들을 볼 때 금발의 푸른 눈, 워낙 그런 모습이 동양인에게는 한편으로는 이질적이고 한편으로는 파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묘사할 때 금발의 벽안이다 이렇게 하죠. 아마 100년 전에 처음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겠죠, 서양 사람을 봤을 때, 100년 전이면 정확히 따지면 조선 시대도 이제는 아니네요. 어쨌든 서양 사람을 딱 봤을 때 아마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다. 그랬겠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길에 백인들이 지나가니까 그 애들하고 같이 그 재미삼아 따라다녔던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 보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서울은 모르지만 이 지방에는 그 외국인, 특히 서양인이 거의 없었잖아요.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의 차이는 외모의 차이에서 온다. 그 제목이 지금 주제가 이렇죠. 예. 그런데 인간의 생긴 모습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선 그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본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오감 중에 하나로 시각이 있지만, 시각은 다른 감각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중요도를 따져보자면,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안타깝게도 물로 흘러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나요?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꼭 그래요. 그런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본다는 거는 우리가 항상 숨을 쉬면서 공기의 중요성을 우리가 의식을 안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거를 잊고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의 모든 시각장애자분들한테 상당히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여튼 본다는 거에 고마워해야 되고, 옛날에 철학자 데카르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시각적 능력은 신으로부터 받은 은총이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눈을 뜬다. 그로부터 그 진정한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 시각이라는 감각이 그게 본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능이 아니고
인간의 시각적인 능력은 학습이나 훈련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가 나이 20살이 돼가지고 갑자기 눈을 뜬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경우에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하죠. 우리는 그동안 학습을 해왔던 거예요. 보면서, 봄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눈에 보이는 거를 학습한 대로 판단을 해요. 예를 들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1초 이내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요. 물론 예외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남녀 사이에서 만났을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각적인 기준에 의해서 호감이 가는 인상인가 아닌가, 그거는 그보다 더 빨리 1초도 안 돼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듯이 시각이라는 거는 학습에 의해서 쌓아가는 그런 자질이라는 얘기죠. 근데 어린애들은 아직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텔레비 프로에 600만 불의 사나이나, 여자가 주인공인 원더우먼이나, 소머지나,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공들이 막 공간 개념이 없이 막 날아다니고 막 높이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끝나고 나면은 꼭 나오는 자막이 있어요. 애들은 따라하지 마라. 근데 내 기억에 신문에서 봤는데 어떤 여자애가 그걸 따라해가지고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 높은 데서 뛰어내렸을 거예요. 얘들은 아직 그런 사물의 그 상황에 그런 파악이 안 되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위험하다든가,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조심해야죠. 그런데 인간이 시각적인 학습에 의해서 세상을 판단하면서 시각적인 능력을 쌓아가는데, 그런 학습이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각적인 학습이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그건 아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일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각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겠죠. 그게 뭘까요? 인간에게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대상,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사람의 얼굴을 봐요. 어머니의 얼굴. 어머니의 얼굴은 막 태어난 애기한테는 온 세상이겠죠. 그러면서 그 애기들은 한 달, 두 달, 몇 개월 지나다 보면은 어머니를 다른 사람하고 구별을 해요. 어머니를 알아봐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가 강남에 이런 병원이 많죠. before, after, 딱 사진을 2개 비교해 놓고, 원장님 때문에 삶에 자신이 생겼어요. 무슨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런 멘트가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눈을 가려요. 다른데 코, 입을 안 가리고 눈을 가려요. 왜 눈을 가리면 그 당사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 어떤 부분이 떠오르죠? 눈이에요. 예, 대체적으로 눈이에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최종적으로 상대방을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얘들도 태어나가지고 어머니의 특정한 눈매를 보고서 어머니를
구별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백인들도 태어나면서 뭐 어머니의 눈매를 봐요. 똑같지만 거기서 황인종하고 다른 거는 색깔까지 인식을 해요. 지금 또 10분이 지나가나요? 10분이 지나가면 또 뭐 지루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일단 이 3편 세 번째 이걸로 끝내죠. 또 다음 편에 뵙자고요. 바이.